코인키스입니다. 2025년 3월 2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저녁 방송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XRP Open Interest teases major recovery ahead for the coin. OI라고 하죠. Open Interest 미결제 약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뜻이겠죠. 비단 리플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시각에 리플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3,400원 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미래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솔라나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등에 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스텔라 루멘 자매품 그리고 XRP 단독적으로 3, 4%씩 오르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은 저도 단타로 갖고 있었는데 깔끔하게 씨앗 심기 이야기를 많이 한 결과 230만원 수익 중 고량주 회원 초령맘님도 스텔라 루멘 수익 나있다. 새싹이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씨앗 심기를 꼭 해야지만 새싹을 맛볼 수 있고 새싹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씨앗을 심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 블루문님께서 매월 1일 언락하는데 이번 달에는 언락 안 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꼭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리플, XRP라는 시스템은 원래 매달 1일에 락업 해제를 하고 그리고 쓰고 남은 것을 다시 되가져오는 락업 시스템이 늘 매달 1일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없다고 그런 게 아니고 늘 그렇게 돼 있다. 오히려 락업 해제와 락업의 어떤 그런 구조가 없을 때 그게 더 수상한 것이지. 네, 매달 잘 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소송 끝나면 XRP가 폭등하나 AI가 제시한 미래 가격이 얼마일지. 어쨌든 리플의 법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XRP ETF 출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하락은 리플이 잘못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지나갔으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지만 긴장할 게 없었다. 오히려 거시경제가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씨앗 심기에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혼자 할 수 없으면 고량주라도 선택을 해라. 이것도 저것도 못한다면 남는 건 기회를 놓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2025년 2.45달러, 2028년 20달러, 2030년 57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건 상당히 합리적이네요. 그죠? 이러한 상승은 국경 간 결제 시스템 도입 확대, 디파이 성장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라는 이야기. 아니면 2030년에는 최대 100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XRP가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AI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고, 그죠? 예측은 영어로 뭔가요? prediction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prediction보다는 expectation, 기대는 할 수 있죠. 예상가가 얼마가 될지. 그건 역시 여러분 마음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에 우리는 얼마부터 출발했나요? 3,100원부터 출발했다. 물론 4,900원까지 올라갔다가 1월달에 올라갔다가 2월달에 다시 원래 자리를 되찾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인데 1월과 2월 양 두 달에 걸쳐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어디서부터인가요? 자, 여기서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거시경제상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경제 핑계를 댄다면 거시경제상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니면 음모론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세력들은 아무나 이 차트에 태우고 가지 않는다.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 또는 비아냥을 퍼붓는 정도 수준의 폭락이 나와야지 세력들은 만족하면서 다시 출발시킨다. 그것은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매우 전통적인, 정말 어떻게 보면 식상할 정도로 매번 써먹는 건데 그럼에도 할 때마다 늘 통하기 때문에 세력들은 그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격이 떨어질 때 더욱 열심히 방송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단 한 분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그 진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렇다. 더더욱 그런 것은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파사이드에서 제공하는 비트코인 ETF의 유입 유출을 관찰할 수 있는 건데 9거래일 연속 계속 유출시켰다가 이제 2월 마지막 날에 딱 여운 남기고 떠났다. 여운 남기고 2호를 마감했다. 이제 3월 이번 주죠. 그러니까 3월 우리나라는 이제 내일도 대체 공휴일이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르면 이제 3월 4일부터 이제 3월 3일치 집계가 되기 시작할 텐데 만약에 유입이 된다면 이제 계속 유입 결국 세력의 의도는 저점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고 저점 매수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고 그 저점은 8만 달러 수준이었다. 물론 8만 달러를 일시적으로 하회한 적이 있지만 어쨌든 8만 달러 수준에서 또는 8만 달러 이하에서 계속 매집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아무리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는데 3월 달에 금리 동결을 할 확률은 무려 93%. 근데 우리는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우리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변수가 되진 않는다. 그렇다면 2025년 5월 7일에 금리 인하 발표는 있을까? 아니요. 5월도 딱히 기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딱히 기대는 하지 않는다. 여전히 5월에도 동결할 확률이 68%로 점쳐지고 있다. 그렇다면 6월 18일은 어떨까? 6월 18일에는 드디어 이제 동결보다 no change, 동결보다 ease,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6월이다. 만약에 6월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6월 전인 5월부터 궁불이 떼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다면 5월이 떼진다? 그렇다면 4월이 떼진다? 그러면 3월. 빠르면 3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이 타이밍에 뭐다? 법적인 이슈가 사라질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다. 리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7.7%. 그렇다면 7월 30일 하반기 첫 달인 7월 30일은 어떨까요? 오히려 이제는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낮추는 것까지도 점칠 수 있다. 그래서 연 2회는 상당히 아쉬운 그러한 횟수이지만 2회 이상도 노릴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올해 한 번도 금리 인하를 안 한다. 그러면 또 한 대 얻어맞고 2026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배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아무리 거시경제는 거시경제라고 할지라도 리플은 리플만의 호재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다 제가 말씀드린 expectation, 그냥 예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참고로만 들으시는데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윤선땡 우리 고량주 회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싹이 올라왔다. 다른 사람 욕할 때 씨앗 심기를 하셨거든요. 새싹이 올라왔다. 지금 살까요?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그런 유기적인 어떤 이슈적인 또는 기술적인 관계들을 잘 헤아려 봤을 때 지금의 3,381원, 나홀로 3,061% 급등 또는 스텔라루멘의 단독 러시 5.17% 급등.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텔라루멘은 어제만 플러스 11% 급등. 오늘 어떤가요? 플러스 5% 급등. 도합 16%. 어제 오늘 걸쳐 아직 끝나진 않았고요. 16% 정도 급등. 그래서 설령 여러분께서 마이너스 30%라고 할지라도 얻어맞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16% 회복이니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는 뭐 세게 나온다면 하루 이틀 만에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된다? 떨어질 때는 뭐라 해야 될까요? 지금 떨어지는 가격을 보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계속 차트만 보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안 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3,000원도 깨지고 2,914원. 이건 2,800원도 갈 것 같네? 네, 그런 느낌을 주려고 세력들이 노력하는 겁니다. 계속 떨어진다는 느낌을 줘야 털려 나갈 거 아닙니까? 대응이, 그놈의 대응이 뭔지 모르겠지만, 대응이, 어떤 시드머니를 망칩니다. 대응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2,900원대 여기서 파신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스스로한테 자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때 팔면 언제 살려고? 그죠? 솔직히 이때 판 이유는 무서워서 판 거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900원에 사신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량주 회원이 900원에서 입 벌리고 있다 라고 댓글에 다신 분 있다면 잠깐 제가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메일 한번 보내주십시오 라고 좀 정중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나한테 보냈다. 그러면 빨리 그 입 다물라. 씨앗 심어야지 뭐 하는 거냐. 제가 무슨 조언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러시면 안 된다. 라고 꿈에서 저 혼자 헛생각했다고 메일 적겠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물론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알아서 잘 하시는데, 네. 900원에, 그러니까 이게 입 벌리는 것도 터무니없이 입 벌리고 계시면 안 되죠. 900원은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파악하시려면요. 그 가격 AI 다 필요 없고, 자, 3,095원은 여러분 잘 공부해 보십시오. 지나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3,095원일 때는 이게 뭔가요? 관세 빔이었습니다.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20%가 아니라 1시간 정도? 한 30분 만에 20%가 떨어졌습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미친 듯한 공포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힌트를 준 것이다. 라고 제가 근데 이 이상 떨어지려면 추가적인 공포가 있어야 된다. 네, 추가적인 공포가 있었죠. 여러 거래소 이슈 또는 등등의 이슈로 인해서 더 내려갔어요. 그럼 이건 뭐냐? 이게 원래 여기까지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그냥 개미들이 알아서 판 거예요. 알아서. 그냥 자진 납부한 거예요. 그냥 쫄려서. 아무 이유 없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아까 기준, 네, 이 기준. 그게 3,095원의 의미라고요. 입을 벌리고 계시려면 차라리 여기서 입 벌리고 있던지. 그죠? 900원, 그러니까 900원이 떨어지려면은 뭐 이 관세보다 더 센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와야 될까요? 900원이 되려면. 이 모든 걸 다 무마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ETF가 사라졌다. 비트코인 ETF가 사라진다. 왜냐면 ETF 때문에 올렸던 거 다 반납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게 모든 극단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정도에서 적당히 타협을 해야죠. 이게 이제 그 심리와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런 것들을 모르면 마냥 두려울 수밖에 없고 마냥 짜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걸 저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 모든 차트를 세력도 사람이잖아요. 네, 세력이 조종하고 있다? 저는 뛰어들 겁니다. 왜냐? 그 세력에 휘둘리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차트를 인공지능 AI가 주무르고 있다. 그럼 저는 안 합니다. 저는 AI를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안 합니다. 그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1대4로 졌던 것처럼 교환판이겠지만 이제 앞으로 평생 못 이길 겁니다. 예, 이세돌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세돌 은퇴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세력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만한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 차트를 AI가 주무르고 있다면 저는 리플이고 뭐고 저는 안 합니다. 그냥 이 판 자체를 안 해요. 어차피 내가 질 게임인데 왜 합니까? 또는 지금 제가 이거 저희 고량주 과정 분들에게만 가르쳐 드리고 있는 4대 지표. 4대 지표가 없다? 그럼 저는 안 합니다. 그럼 저도 저거 없었으면 저도 이런 데서 팔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가 마지막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디가 마지막인지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아까 저희 고랑주 위원 한 분이 4대 지표가 아니다 5대 지표다.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인간 지표래요. 인간 지표. 아이고 그렇죠. 완벽하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개가 있다면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테더의 도미넌스까지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참고로 테더의 도미넌스는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가격의 반비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쭉 오르고 있다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반대로 가격이 쭉 떨어졌다가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탈하고 지금 좀 내려오고 있죠. 겨우 이제 5 정도로 내려오고 있는데 5, 4, 3 내려와야죠. 네,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자면요.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멘트를 하는 게 저는 상당히 멘트를 해설을 하면서도 좀 아쉬워요. 예. 그리고 저는 공개 방송에서도 충분히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김기홍 고량지원님 있었죠. 야, 그분께서 제가 라이브 방송 많이 하고 방송을 많이 하는 걸 보니 왠지 떨어질 것 야, 그거 예언한 그 느낌까지 맞추실 정도면 정말 대단하시다. 네. 근데 이제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르는 것은 우리가 맛을 봐야 되는 것인데 저점을 맞출 수 없다면 또는 저점 맞추기 게임에 참여할 수 없다면 시드가 없어서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네, 적당히 물려있는 것도 투자다. 떨어지고 있는 도중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떨어지는데 어떻게 수익을 냅니까? 물론 숏을 잡는 사람은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오르고 있으면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 고량주 회원분들처럼 이게 새싹이 올라왔다고 표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수익이 나는 거죠. 잘 버틴 거죠. 씨앗을 잘 심은 거고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공개방송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그림을 보라고 그랬죠. 큰 그림 뭔가요? 두 개만 보고 연말까지 가시면 된다니까요. 뭐다? 첫 번째 법정 리스크, 두 번째 법정 리스크 완화, 두 번째 ETF. 이 빅 이벤트가 올해 이루어지는 걸 떠나서 상반기부터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3월, 4월, 5월 딱 그 타이밍이잖아요. 그 몇 개월 못 기다리면 이 잔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죠.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투자가 어렵습니다. 네, 투자는 하나 있다. 투자는 어렵습니다. 투자는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신경 쓰이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재미로 그냥 도박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기왕이면 배우셔야 된다. 88,200명 구독자가 팍팍 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어깨 너머로 배우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제 드냐면요. 라이브 방송할 때 보시는 것처럼 8,000명. 나무만 비춰주고 있는데 8,000명. 그냥 야경만 보여줬는데 17,000명. 물론 거기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에서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채팅창이 조용해요. 그러면 안 듣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듣고 있죠? 듣고 있으면 1번 하면 막 1번 올려요. 다 듣고 계시네.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하고 다시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화이팅. 뭐 일찍 수익 어떻게 좀 수비를 잘 하셔서 이제 수익 중이신 분들 축하드리고 혹시 수익이 아직 아니신 분들도 빨리 양수로 전환 양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000하고도 3,766원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2시간 봉입니다. 4,000원 됐을 때 제가 뭘 했습니까? 라고 그때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조용히 있겠습니다. 왜냐? 아직 까불기는 조금 이르기 때문에 겨우 요거 새싹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살까요? 라는 말씀은 정말 외람되지만 정말 송구하지만 하지 말아주십시오. 지나가서 살아나는데 지금 살까요? 라고 하는 거는 비는 안 맞고 나는 좋은 것만 먹고 싶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또 다시 떨어지면 또 흔들려서 또 팔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기회는 늘 온다. 네. 기회는 늘 온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1년에 2회 전후씩은 늘 금융위기가 오더라고요. 1년에 아무 탈 없이 1년에 쭉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초반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서 초반에 많이 맞았습니다. 계엄빔은 작년이죠. 관세빔, 기타 빔, 여러 가지 빔이 좀 초반에 좀 많이 나왔어요.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는 미리 맞는 게 맞죠. 쭉 연말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이따가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으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네, 구독까지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